네, 이번에는 편집 디자인의 실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요. 네,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의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뭐 프리랜서로 알바나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에이전시에서 의뢰를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에 대한 미팅을 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자주 거래를 하던 업체와는 뭐 간단한 메일이라든지 유선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미팅을 하시면서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팅 시에는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 밖에도 좀 주의해서 체크를 하실 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일정을 정말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화면으로만 나온 디자인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를 하게 되는 일정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인쇄라고 해서 다 일정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일반 인쇄를 하느냐, 코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후가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정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일수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디자인 기획을 해서 인쇄 기간을 어떻게 잡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클라이언트 분께 처음부터 제공을 해서 꼭 마감 일자를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견적이라고 써 있는데 뭐 디자이너가 견적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견적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견적에 따라서 수입지를 사용할지 또는 국산지를 사용을 할지 그리고 금박을 사용할지 또는 에폭시를 사용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견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나 하고 이제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또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그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구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저희가 이번 건을 잘 해주시면 앞으로 드릴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구두 계약을 하고 시안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희 이제 거의 수정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잠깐 홀딩이 돼서요. 저 다시 이게 진행이 될 때 금방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그게 홀딩이 된 상태예요. 라고 해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친구가 막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제공됐던 시안이 거의 비슷하게 작업이 돼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일단 디자인이 제공이 된다는 거, 시안이 제공이 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비주얼로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제공이 되고 나면 그걸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통 시안만 보내고 나서 일이 뭐 이제 드롭되더라도 손해가 없을 정도의 시안료를 제공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 인쇄가 넘어가기 전에 완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가기관이나 뭐 대기업들은 좀 예외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보통 프리랜서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떼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6년 동안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떼먹힌 적이 없어요. 전 무조건 50%, 전체 금액의 50%가 성금이 되지 않으면 킥오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안 제공에 대한 합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50%를 먼저 계약 조건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또 C안을 작업을 드릴 때는 뭐 A안 하나만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이거 사용하세요 라고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A안, B안, 또 많게는 C안까지 뭐 3가지 정도를 작업을 해서 고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브로셔라든지 이런 책자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이지를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지 그리고 도비라라는 거는 이제 내지의 표지가 되는 뭐 쉬어가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비라 그리고 중요한 몇 페이지 정도, 그래서 한 6P에서 8P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전체 시안을 예측하실 수 있게만 작업을 해서 드리면 돼요. 이때도 좀 작은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있는데 물론 A안, B안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디자이너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시안은 무조건 이건 컨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또 하나의 시안에서는 살짝 힘을 빼서 작업을 해주시면 약간의 그 대비 효과라는 게 생겨서 컨펌률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합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를 해서 디자이너가 의도한 시안을 선택하시게끔 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탈자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쇄가 넘어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확인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쇄사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인쇄가 진행이 되고 나면 잠깐 스톱 하다가 다시 수정하고 다시 진행해 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그냥 혼자서 지금까지 쭉 내가 작업물을 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확인을 하면 눈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사고 요인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만약에 동료가 있다면 좀 귀찮더라도 같이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좋고요. 또 사수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확인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그리고 화면으로만 절대 확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출력을 해서 직접 눈으로 일일이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1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명함 하나 만들 때도 항상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부 확인 작업까지 끝났을 때는 업체에서도 이제 저희 된 것 같아요. 인쇄 넘어가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화로 유선상으로 이렇게 오케이를 받지 마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뭐 메시지나 또는 메일로 이런 발주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한 거다 보니까 좀 삭막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또 제 그 동료가 겪은 일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쇄 오케이 넘어가 주세요 라고 이제 전화로 말씀을 하셔서 한창 인쇄가 되고 있는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담당자가 그 위에서 지시하셨던 중요한 데이터가 정말 딱 한 뭐 2달락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인쇄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스톱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종이도 발주를 해야 되고 판짜기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추가 견적과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쪽에서 뭐 물론 그분이 처음부터 나쁜 분은 아니셨겠지만 너무 그분도 겁나셨겠죠? 그랬더니 저 인쇄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다시 작업을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실무에 관한 것들은 서면상으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억울한 그런 그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마찬가지 인쇄를 넘길 때도 인쇄소에서는 뭐 전화로 유선상으로 뭐 무슨 종이에 얼마나 뭐 어떻게 해서 인쇄를 해주세요라는 주문을 받지 않고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발주서의 양식에 맞춰서 발주서를 인쇄소에서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쇄가 들어가면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요. 인쇄소에서는 시안 확인 파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디자이너한테 확인 파일을 보내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리꼼이라는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되기 때문인데요. 하리꼼이라는 거는 일명 터잡기라고 해서 인쇄에서 책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인쇄소 필드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쇄소에 감리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당황하지 않도록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인쇄 용어들을 좀 숙지해 두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하리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넘기는 순서에 따라서 책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페이지의 옆에는 이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이 페이지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짝이 맞아서 연결이 돼야지만 이런 식으로 책이 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전지 위에 순서대로 페이지가 보여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을 하리꼬미라고 해요. 그래서 하리꼬미를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일일이 다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를 때려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하리꼬미를 저절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죠. 근데 대신 다시 한번 하리꼬미를 하고 나서 PDF 파일을 확인용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이때 디자이너가 혼자 확인을 하고 오케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그 클라이언트 담당자 분과 최종 컨펌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최종적으로 보냈던 파일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자칫해서 페이지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오브젝트가 불투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최종 그 파일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인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좀 섬세하게 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 컬러가 예민한 부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감리를 가요. 그리고 감리도 혼자 가지 않고 클라이언트 분과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컬러 이거 좋아요. 그대로 해주세요 라는 사인을 하고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리까지 보고 제본이 돼서 납품이 되면 잘 받으셨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이 나게 됩니다.